무심히 지나쳤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를 손지혜 씨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분필 자국 있고. 아, 여기요? 네, 여기가 있어요. 지난 4월 2일 지혜 씨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혜 씨의 걸음을 멈춰 세운 건 보도블록 위에 분필로 써져 있는 낙서였습니다. 서툰 글씨로 누군가 빼곡하게 써내려간 낙서.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슬퍼하고 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들어주지는 않죠.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학교도 미리 말을 못했던 게 이게 만약에 교내 폭력이면 부모님한테까지 얘기를 못하는 거라면은 이제 좀 그게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서 일단 내가 먼저 얘기해보고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낙서의 주인공을 돕기 위해 현장에 편지를 남겼다는데요. 저는 이제 그냥 직장인이라고 밝히고 그걸 보고 가다가 좀 아파서 만나고 싶다고. 편지는 사라졌지만 아직까진 낙서의 주인공으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발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세요. 저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 낙서가 발견된 골목 인근에 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우리가 찾는 주인공이 있진 않을까요? 낙서를 직접 찾아보고 확인을 하고 우리 학생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적으로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 그리고 작년에 실시한 심리 검사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일단 찾아보자. 학교도 낙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낙서의 주인공을 찾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전교생이 1,600명이나 돼 그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장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장난이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지혜 씨 낙서의 주인공을 찾고 있고 그런 그녀를 세상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글은 감동을 줄 수 없는 법입니다. 전문가의 눈엔 낙서가 어떻게 보일까요? 장난이라면 조금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지어낼 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말들이 좀 이러면서 좀 주저주저했던 그런 그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거의 한 번에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있던 거죠. 이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거고 이 메시지만 놓고 보면 실제로 아무도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대화를 안 해줘서 지금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대화는 있는데 네. 이제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대화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랑 하고 있을 때 네. 보통 이런 얘기를 쓸 것 같고요. 낙서를 처음 발견했던 지혜 씨는 매일같이 그 장소에서 글을 남긴 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를 본 그녀가 중요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두 번을 마주쳤는데 한 번은 저기 문구사 앞에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혼자 막 울면서 막 애들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더라고요. 악에 받쳐서. 그때 봤을 때 그 얘기가 좀 또래보다 많이 아니 너무 그 일을 목격한 건 의문의 낙서를 발견하기 며칠 전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친구들은 뭐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애가 좀 마음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얼마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곧바로 인근 태권도장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낙서의 내용과 상황에 대해 전하자 표정이 몹시 심각해집니다. 많이 힘든 상황 같은데 이게 보도블록이 어린이들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남한테는 못하더라도 자기 혼자는 적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이게 그냥 넘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 문장을 쓰기까지가 얼마나 고민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도 체육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도 같이 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연락은 다들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모임 하는 대로 제가 연락 드릴게요. 글을 본 이상 자신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 이 지역 태권도장 사범님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이 이뤄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각자 도장을 운영하느라 바빠서 그간 얼굴 보는 게 힘들었던 사이인데 낙서 때문에 한마음으로 한데 뭉쳤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변에 사는 애들이 그렇지. 아닐까? 원룸 저쪽. 진짜 뭐 가정 형편일 수도 있고, 그제 따돌림일 수도 있을 거고. 지금 글자를 적당히 쓸 줄 알면서 좀 빨리 쓸 줄 아는 그런 스타일인데 글자가. 이 글자가 굉장히 따지고 보면 좀 특이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트에 쓰는 글자하고 그렇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글자를 적어서 뭐 자기 꿈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뭐 이래 돼. 아니 발표 수업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비슷한 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슬픈 일이다 그죠. 또 우리 관심을 좀 더 가지게 있는 계기로 아이들이. 다음 날 곧바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단장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적어내게 한 뒤 낙서의 글씨체와 비교해 보려는 겁니다. 아이들에겐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낙서의 주인공을 찾는 과정에서 어린 제자들의 귀여운 고민도 함께 알아갑니다. 이제 작전 완료.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 보여도 낙서와 꼭 닮은 글씨체를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특징적인 몇 글자가 조금 닮아 보이는데요. 사범님이 아이를 살짝 불러 상담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보도블록 위에 낙서를 남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 씨는 오늘도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은 편지를 또 남겨보는데요. 혹시 용기가 없어 나서질 못할까? 지혜 씨는 응원의 메시지를 인터넷에도 올렸는데요. 이런 그녀의 마음은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희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는 건 응원뿐이지만 이걸 본다면 힘을 내지 않을까요? 낙서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 걸린 현수막. 자신들의 제재가 아니더라도 낙서를 남긴 아이를 걱정하는 태권도장 사범님들의 마음입니다. 어른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미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그들의 걱정과 사람들의 진심을 낙서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찾아낼 단서를 찾아야 할 텐데요. 그 연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자연스러운 연애 형태를 중간중간에 보이는 것을 보아서 글씨를 좀 평상시에 많이 써본 그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을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혜 씨보다 먼저 낙서를 발견했던 남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일하고 있길래 쪼그리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발로 좀 지우다가 사람이 오니까 저쪽으로 가대요. 지난 4월 2일 오후 6시경 골목을 지나던 중 단발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보도블록 위에 뭔가를 적다가 자신을 보고 황급히 도망가는 걸 봤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같았다는데요. 나중에 그 체육복을 입고 있어서 저 학교에다가 나중에 수의생한테 다시 그 체육복 맞냐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던데요. 인근 초등학교에 체육복을 입은 단발머리 여학생. 우리는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고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낙서의 주인공을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습니다. 그 친구가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혼자서 일을 하시는데 겨우 12살 아이였습니다. 한참 어리광을 피우고 친구들과 놀기에 바쁠 나이에 아이는 견디기 힘든 일을 겪었다는데요. 누구보다 행복했던 아이는
지난해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암 때문이었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힘들었을 아이. 12살 어린아이가 홀로 감당하기 벅찼던 일은 단지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도 짧은 시간에 사라져버린 가족의 행복이 그리웠을 텐데요. 12살의 소녀에겐 참으로 무거웠을 삶의 무게. 너무 무거워 그 고통을 잠시 보도블록 위에 내려놓았을 겁니다. 너무 착하고 모범생이고 그야말로 교과서에 나오는 예쁜 애. 아직 아이는 많이 어립니다. 섣불리 다가서다간 상처를 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부터 만나봤습니다. 생각지 못한 소식에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혼란스럽습니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미안하기도 하고 한참 힘들 때 속마음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큰딸이라 그런지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했다는 아이. 아가 없으면 가서 보면 울고 있어요. 소리도 하나도 안 내고 너무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안아주면 이제 그때서야 큰 소리로 울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죠. 사실은 큰딸한테 든든하고 치고는 사실은 미안해요. 큰딸한테 제일 미안한 게 큰딸이에요. 오래도록 아이의 마음과 마주하던 어머니는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큰딸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상담 있잖아요. 얘가 스트레스가 워낙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얘를 조금 있잖아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상담 치료나 상담 치료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곧바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 대상자분들 만나 뵙고 그 집에서 직접 계속 전화로 아니면 방문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정서적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저도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직접 만나진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전했는데요. 아이는 알까요? 지난 며칠간 자신이 해낸 일을. 아이가 보도블록 위에 남긴 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걸. 아이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타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깨웠다는 걸. 그래도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넌 정말 소중한 아이고 넌 진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길 바랍니다. 일단 응어리만 지으면 고름은 짜야 난 거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항상 내가 6시 50분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단 좀 만나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힘내길 바랄게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단발머리 아이를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응원하는 건 누구나 한 번쯤 아이처럼 힘들었고, 그 시절 누군가의 응원이 너무도 절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만 걱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 아이가 보내온 답장은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